안녕하십니까? 팍팍하고 굽이진 인생사 속에서 눈물은 닦아주고 막힌 속은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길잡이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 귀한 손가락이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은 평생을 바쳐 헌신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 재산은 물론이고 남은 여생마저 빼앗길 뻔했던 70대 김 여사님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한낯선 이의 따뜻한 용기가 이 끔찍한 음모를 박살내고 악인들에게 피눈물 나는 참교육을 선사한 역대급 사이다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김 여사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통에서 4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홀로 외아들 민수를 키워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다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고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부어도 아들이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참해 보이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김 여사님은 이제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려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식당으로 찾아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식당 정리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지영이도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호강시켜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식당 판 돈이랑 어머니 모아두신 돈은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살아요, 네. 며느리도 옆에서 살갑게 손을 붙잡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김 여사님은 가족과 함께 푹 적이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에 넘어가 결국 40년 피땀이 밴 국밥집을 처분하고 현금 20억 원을 쥔 채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호강시켜 주겠다던 아들 내외의 약속은 단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태도를 싹 바꾸더니 김 여사님을 철저히 늙은 식모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빨래할 때 색깔 옷 따로 구분 안 하셨어요? 이 비싼 블라우스 물 다 들었네. 그리고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는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밥값은 하셔야죠. 금쪽 같던 아들 역시 며느리의 등살에 밀려 어머니의 고생을 철저히 방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일 밤 방문을 닫고 들어가 김 여사님의 남은 재산 20억 원을 자신들의 명의로 돌리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김 여사님은 물 한 모금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내외의 소름 돋는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노인네 언제까지 저렇게 끼고 살 거야? 냄새나고 짜증나서 미치겠어. 어머니 통장에 있는 20억, 당장 내일 은행 가서 당신이랑 내 공동 명의로 싹 다 이체하라고 해. 근데 엄마가 순순히 내줄까? 요즘 눈치챈 것 같던데. 내놓게 만들어야지. 안 내놓으면 저번에 내가 알아본 저기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알지? 거기 원장이 돈만 주면 치매라고 서류 꾸며서 강제 입원시켜 준댔잖아. 돈 다 빼내고 거기 쳐넣으면 끝이야. 자식인 당신이 동의하는데 누가 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여사님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내 돈을 빼앗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하다니. 충격에 빠진 김 여사님은 밤새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김 여사님을 강제로 차에 태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통장에 있는 20억 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모조리 이체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창구에 앉은 김 여사님의 손은 덜덜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여사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사나운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딴짓하지 마시고 얼른 전액 이체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도장 여기 있잖아요. 빨리요. 창구 직원인 20대 윤주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액의 돈을 이체하려는데 예금 주인 할머니는 마치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뒤에 선 며느리의 태도는 지나치게 강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주임은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모니터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담긴 애절한 구조 요청을 읽어낸 윤주임. 그녀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어머님,
고액 이체라서 본인 확인 서명이 여러 개 필요하네요. 이쪽 통장 안쪽에 서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윤 주임이 내민 통장을 받아든 김 여사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 안쪽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무조건 도망치세요. 뒷문 열어둘게요. 제가 방금 경찰 불렀습니다. 순간 김 여사님의 뇌리에 어젯밤 며느리의 끔찍한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돈을 넘겨주는 순간 자신은 정신병원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요. 김 여사님은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좀 급히 다녀오마. 도장은 내가 들고 있어라.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행 안쪽에 있는 화장실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윤 주임이 미리 열어둔 뒷문을 통해 은행 밖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 나왔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출동한 경찰차 3대였습니다. 윤 주임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경찰이 이미 은행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며느리는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에서는 김 여사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위조한 허위 진단서와 요양병원 입원 서류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사문서 위조 및 존속감금 미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어머니를 배신했던 아들 역시 공범으로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지영이한테 홀려서 미쳤었나 봐요. 엄마 제발 선처 좀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닥쳐라. 내 아들은 40년 전 국밥집에서 죽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미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한 악마 새끼. 내 돈 단 1원도 가져갈 생각 말고 평생 감옥에서 내 죄나 뉘우치며 살아라. 난 이제부터 남남이다. 김 여사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아들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결국 악독한 며느리와 배신자 아들은 법정에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차디찬 감방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썩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대기업에서도 파면당하고 완전한 알거지 전과자가 되어버렸죠. 완벽한 사필 규정이자 소름 돋는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김 여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 여사님은 안전하게 지켜낸 20억 원으로 경치 좋고 시설 좋은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셨습니다. 더 이상 식모살이도 돈 걱정도 없는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눈부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준 용감한 윤 주임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의 이름으로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각박해졌다 해도 윤 주임과 같은 따뜻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모의 피땀을 돈으로만 보는 괘씸한 자식들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노후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지켜준다는 사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 여사님의 사이다 참교육 결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셨다면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속 시원한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통쾌하고 눈물 나는 우리네 찐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